예, 안녕하세요. 황세중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생체인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커트볼 스매싱, 그다음에 핫볼 스매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고 해서 너무 막 길게 설명하는 것보단 좀 간략한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드라이브와 스매싱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브는 공에 회전을 시켜서 안전하게 상대방 탁구대에 넘기게끔 회전량으로 상대를 이기게끔 하는 게 드라이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매싱에 대한 목적은 볼을 민다거나 아니면은 걸어주는 느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임팩트를 타구에서 쳐준다라는 느낌이 사실 강한데요. 그러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트볼 스매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드라이브는 회전을 지금 많이 줘서 회전형으로 볼을 컨트롤하는 게 드라이브의 목적이고요. 지금같이 스매싱 같은 경우는 볼을 타구해서 볼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단시간에 빠르게 득점을 낼 수 있는 게 스매싱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커트볼 스매시와 핫볼 스매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핫볼 스매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핫볼 스매시는 볼이 맞고 테이블에서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 있으셔서요. 라켓을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으신 것보단 가볍게 라켓을 들고 있으신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타점 같은 경우는 맞고 볼이 튀어 오르는 순간에 대부분 뭐 뒷면이나 밑면을 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볼이 작고 플러스 공이기 때문에 맞고 뜨는 성질이 강해서 자꾸 볼이 뜨거나 미스가 많이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볼을 이렇게 누른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민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타구를 하시는 것보단 볼의 뒷면에서 살짝 윗면을 맞추시면서 가볍게 스윙을 힘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볼의 뒷면을 맞추시는 것보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약간 뒷면에서 약간 위쪽을 힘있게 타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핫볼 스매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트볼 스매싱에 대해서 다시 또 알아볼 텐데요. 커트볼 스매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공이다 보니까 탁구대에서 맞고 이제 살짝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커트볼이라고 하면 볼이 뜨는 볼보다는 아무래도 낮게 오는 볼이 많기 때문에 볼 치실 때 아무래도 공의 윗면을 치시는 것보다 뒷면이나 살짝 밑에 쪽을 치시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공을 쉽게 타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자세가 좀 중요한데요. 그 핫볼처럼 라켓을 들고 있으신 것보다는 가볍게 상체를 오른쪽으로 밑으로 약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볼의 타구점을 뒤쪽을 잡으시면서 볼에 약간 내 몸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타구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마이너스 공이기 때문에 힘 전달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하체 밸런스, 볼을 잡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볼이 낮은 만큼 자세가 좀 낮게 잡아서 볼을 예를 들어 여기서 약간 민다는 느낌보다는 스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대신에 중요한 부분이요. 볼을 맞추실 때 오른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각이 뒷면을 치게 되면 많이 열리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돼서 미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뒷면을 치셨으면 자신있게 빠른 속력으로 왼쪽 허벅지에 힘을 주시면서 빠르게 스윙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카트볼 스매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립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여성 센체인 분들이 그립에 대한 궁금점이나 많이 어떻게 잡아야 하나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립에는 기본 그립이 있는데요. 기본 그립은 말 그대로 라켓을 잡으셨을 때 일자로 라켓이 안으로 들어와서 면이 많게 하는 게 아무래도 기본 그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들 바깥쪽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그립은 이 손 모양이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당겨지셔서 지금 준비 자세를 했을 때 라켓이 약간 바깥으로 약간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 두 그립의 차이는 안으로 라켓이 팔이 들어오냐 아니면 라켓이 조금 바깥으로 까져 있냐가 차이인데요. 그럼 한번 가볍게 카트볼 시연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그립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은 기본 그립에서 타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바깥쪽 그립에서 한번 타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그립의 차이는 뭐가 기본 그립이 맞다, 바깥 그립이 맞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본인 사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셨다시피 기본 그립을 잡으셨을 때는 면이 많이 지금 상황이 면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셔서 자세만 좋다면 스윙을 볼을 치는 임팩트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바깥쪽 그립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바깥쪽 그립은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내리셔서 볼을 이 위에부터 일자로 긁어주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위에부터 긁어서 아무래도 회전을 주기에는 힘도 더 생길 수도 있으시고 스피드도 아무래도 더 많이 그걸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로크, 지금 커트볼 스매싱을 하기에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확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립 같은 부분은 본인이 어떤 그립이 적합하고 맞는지 많이 잡아보시고 연습을 통해서 많이 그립을 잡아보시면서 본인에 맞는 그립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하시면서 탁구를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체 및 중심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탁구에서 빼놓을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심 이동이라든지 하체 움직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게임 하실 때도 예를 들어 뭐 짧은 볼, 어려운 볼들을 무리 없이 중심 이동이 된다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중심 이동이 이 하체가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볼이 일괄적으로 한 코스에만 오는 게 아니고 탁구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 또한 빼놓을 수 없이 하체를 움직임을 많이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그럼 우선 기본적인 하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는 뒤꿈치에 힘이 많이 가 계시고 무릎이 좀 서 있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무래도 골반이라든지 무릎이 많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많으셔서 중심 이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좀 뛸 수 있는 느낌으로
하체를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그렇다고 무릎을 너무 강하게 굽히시면 뛰는 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으셔서 움직임에 조금 힘든 타이밍이 좀 힘든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힘을 준 상태에서 골반을 짧게 틀어 주시면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볼 박자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하시면서 타구를 가볍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다리는 뭐 중심동을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시면서 가볍게 약간 무릎으로 가볍게 띄워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동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심이동이라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을 간다고 사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볼이 왔을 때 타구 하실 때 이 중심 이동이 너무 늦어지게 되시면 맞고 다리가 뜨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중심 이동을 하실 때는 오른발 왼발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타이밍이 많이 늦게 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양쪽에 힘을 다 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틀어서 다리에 힘을 붙이게끔 골반을 틀어서 다리에 힘을 붙이시게끔 많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타구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볼을 타구 하실 때는 빠르게 왼쪽 허벅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조금 안전하게 타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틀 때 볼을 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미리 왼쪽으로 힘을 바닥에 붙여서 힘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그렇다고 오른쪽에 다리에 힘을 빼버리시면 다음 또 연결 동작에서 아마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라든지 타이밍이 또 늦어지는 분들, 연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요 중심 이동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양쪽 다리에 힘을 주시고 오른쪽 왼쪽을 써서 가볍게 최대한 빠르게 중심 이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백스윙과 앞스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백스윙 같은 경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굳이 뭐 팔을 너무 많이 뺀다거나 옆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몸에 앞에서 준비하셨을 때 카트볼 치시는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헛볼 같은 경우는 중심이 조금 약간 짧게 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백스윙 하실 때 하체 같은 부분도 조금 빨리 잡는 느낌보다는 볼이 낮으니까 조금 지그시 또 타이밍을 반 타이밍 정도 더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몸하고 같이 백스윙을 몸에 벗어나지 않게 같이 백스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백스윙을 언제 하시느냐가 중요한데요. 막상 볼이 너무 빨리 왔을 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짧은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볼이 좀 천천히 길게 떠서 왔을 때는 백스윙도 그만큼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만큼 여유 있게 조금 더 해주셔서 타구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타이밍하고 이 바운드가 맞게끔 같이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백스윙 타이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카트볼 스매싱을 치시는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짧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 뭐 이번에는 앞스윙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앞스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트볼 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끝을 힘을 뺀다거나 길게 쳐주시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앞스윙을 출발하실 때
힘을 주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대부분 카트볼 치시면 대부분 힘을 주셨다가 힘을 빼시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스윙이 흔들리시기도 하고 힘이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 조금 아마 덜 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은 백스윙 하실 때 힘을 빼주시고 출발할 때 힘을 주면서 앞스윙을 마무리를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마지막 스윙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까지 방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앞스윙은 힘이 출발할 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짧은 느낌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짧게 하시고 나서 다시 힘을 빼주셔야지 또 연결 동작까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스윙을 너무 과하게 몸을 너무 많이 튼다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짧은 느낌으로 앞스윙을 해주시면 아마 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는 타점과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타점은 기본적으로 모두들 아시다시피 정점을 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볼이 맞고 정점에 왔을 때 뒷면을 힘있게 타구를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정확하게 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맞고 나서 타이밍이 정점이 아니고 떨어졌을 때 친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돼서 뭐 라켓을 덮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흘러나가는 볼을 회전을 시켜서 볼을 포물선을 그려서 타점을 조금 자유롭게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커트볼 스트로크 스매싱은 아무래도 직선으로 볼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점 이전이나 이 이후에 잡으시면 아무래도 볼을 때리시는 거기 때문에 포물성이 없어서 아무래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볍게 타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볼이 올라오는 정점을 잡으시고 출발하실 때는 손이랑 전완근 쪽에 가볍게 힘을 주시면서 몸을 아까 얘기했던 하체 부분에서처럼 몸을 빠르게 틀어주시면서 타구하시면 지금보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타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 같은 부분도 굉장히 조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타이밍은 말 그대로 내가 언제 백스윙을 해야 되며 볼이 어떻게 오니까 어느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생체인 분들이 생각하실 분이 상대방 이 라켓을 잘 보지 않으시고 너무 볼만 쫓아다니셔서 하시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늦어지셔서 정점을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이 상대와 볼을 치는 거기 때문에 볼을 쫓아다니시면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볼이 밀리고 늦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이렇게 친 볼을 보고 있으셔서 확인을 하신 후에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볼을 많이 쫓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대방 라켓을 보고 상대방이 뭐 화 쪽이 가는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백 쪽으로 가는 이렇게 모션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미리 상대방 움직임을 보고 라켓이 떠난 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본인의 정점을 찾으시는 게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타구를 하실 수 있는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한번 제가 하는 걸 잡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서 좀 저절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상대방 라켓을 보고 다시 상대방 라켓도 확인 후에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볼을 주는 라켓을 확인하시면서 타이밍을 좀 더 잡아 나가시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커트 스트로크 스매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이번에는 커트볼을 친 후에 다음 볼 처리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커트볼을 3구에서 커트볼을 친 후에 아무래도 라켓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친 후에 몸이 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3구를 커트볼을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 볼은 대부분 헛볼로 많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인식을 못 하시고 자꾸 자세를 낮추신다든지 아니면 치신 다음에 지금 다리가 다음 동작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뭐 이렇게 다리가 떠서 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 연타를 지속해서 치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커트볼 치신 후에 아무래도 하체가 중심 이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커트볼 치신 후에 왼쪽에다가 중심을 정확하게 빠르게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라켓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볼이 헛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주는 편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하시고 라켓이 떨어진다든지 아무래도 하시고 너무 과하게 빼신다든지 하면 연타로 신속하게 볼 처리가 조금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의 부분을 자꾸 연습해 나가시고 보완을 해 나가신다면 아마 연타 부분 그 다음에 연결 부분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커트볼을 치실 때는 아까 다 얘기했던 것처럼 낮게 잡으셔서 치신 후에는 분명히 헛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맞고 정점에 있는 볼을 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켓을 좀 들고 계시면 정확한 볼 처리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커트볼 스매시, 헛볼 스매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술이 조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꾸준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